프랑스 여성 중에 역대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글쎄요, 프랑스 여성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아주 심플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예요. 그쵸. 이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G7 국가에서 여성으로 처음으로 재무장관을 한 사람이고 네. 최초의 여성 IMF 총재고 네. 최초의 여성 유럽 중앙은행 총재예요. 이게 타이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실력이 어쩌고 간에 하여튼 타이틀이 그쵸. 대단한 건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 마크롱이 나온 국립행정학교를 두 번 받아 두 번 다 낙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 낙방하고 이제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일찌감치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로펌에서 실력을 키웠어요. 아, 미국으로 가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네. 얼마나 생산적인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 프랑스의 지배 계급을 만드는 그 대학교지. 네. 이게 프랑스의 산업적인 뭐 혁신이나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들어가기만 어렵다고 네. 해서 그게 다 뭐 엄청 명문이냐. 근데 그 기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약간 이게 조상님들 그러니까 한창 안 좋았던 네. 시기에 한정을 해서 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보면 한창 안 좋았을 때 막 네. 그 무너져 나갈 때 보면은 네. 과거 시험 쳐가지고 뭔가 그냥 네. 관직되고 출세하는 그로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프랑스 나라가 되게 잘 나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랑제골에서 지배계급 엘리트들을 키워내고 파리 몇 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맞아요. 게 연구 기능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랑제골에서 소수만 리더를 키워내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평준화된 대학들의 경쟁력이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부실해지고 머리만 계속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대학들이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안 좋아져, 이게 실력이 떨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등록금 없이 무상교육 하잖아요. 근데 재정으로만 계속 이렇게 대학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무상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를 유치하는 거나 네. 뭐 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거나 이런 건 미국 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대학은 이제 등록금을 많이 내게 하지만 등록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기부를 많이 받아갖고 이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돈을 많이 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돈의 경쟁력 이런 게 있는데 유럽 대학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파리에서 시앙스포나 파리 칠대학 이런 데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시설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대학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들에 비할 바가 못해요. 너무 늦었어요, 진짜. 완전 그냥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의 대학 랭킹을 매기는 이제 그 THE라고 있어요. Times Higher Education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만드는 교육 매거진인데 여기서 대학 랭킹을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데 뭐 프랑스 대학은 30위 안에 하나도 못 들어갔죠. 와, 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군요. 뭐 우리나라도 뭐 크게 순위 높지 않지만 근데 그 THE 순위 있잖아요. 거기 쭉 보면 한 150위 안에 보면 우리나라 대학이 한두 개 더 많던가. 제 정확한 기회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아요.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 랭킹이 높지 않지만 그냥 거기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이다. 네. 아니 그렇죠. 그러면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지배계급 엘리트는 그랑제골이 잘 돌아가는데 평준화된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자본력의 부족? 정확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프랑스는 머물러 있는데 미국이 앞서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둘 다인가요? 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랑제골 떨어져서 아까 리카르드 총재 그 유럽 중앙은행 얘기했지만 라가르드 총재 이분은 사실은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유럽의 탑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분이 프랑스 파리 1대학, 2대학 가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요? 이렇게 그 뭐 프랑스 파리 1대학, 2대학 가서 변호사 하면서 할 수 있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까지 이렇게 가실 수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게 이제 라가르드 총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변호사 된 다음에 아주 일찌감치 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로펌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얼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시카고에 굉장히 큰 글로벌 로펌이에요. 거기 최초의 여성 대표이자 외국인 대표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실력을 키워가지고 거기 되게 오래 일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도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으로 땡겼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키운 건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랑제골 시스템에 편입을 못하고 미국 가서 길을 찾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하여튼 좀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거, 약간 비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네. 미국 정말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옛날이랑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옛날에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네. 요즘은 유럽의 두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누구냐면 네. 스테판 방셀이라고 모더나 백신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된 네. 모더나의 CEO인데, 이제 이분은 프랑스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완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백신 가지고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기사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네.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의 CEO니까 네. 국내 언론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스티븐 반셀이라고 쓴 경우들이 있었어요. 미국식으로. 네, 당연히 미국 사람 생각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해갖고 스테판 방셀이라고 표기를 좀 바꿨어요. 요즘은 좀 스테판 방셀이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 모더나 지분 가치가 우리나라 돈 한 5조 원 되거든요. 와, 엄청나네.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이만큼의 성공을 할 수 있냐? 그죠? 모더나는 그 산학 연계가 하버드대랑 됐어요. 그래서 기술 발전이 되게 됐던 건데, 프랑스에 있는 대학들이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규모도 적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받쳐주는 대학 수준이 하버드만큼 안 되니까. 기왕이면 모국에서 좀 땡겨오고 싶은데 도저히 실력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다르고 이제는 완전히 무대의 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분은 요새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 누구냐면 AI 4대 차당 중에 하나. 맞아요.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 AI 이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름과 관련된 이제 그 약간의 헷갈린 게 있는데 스페링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뭐냐면 얀 르쿤이라고 많이 써요. 저 약간 그 네덜란드 이름 느낌 나요. 얀 르쿤인데 붙으니까. 르쿤인데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은 얀 르쾡에 가까워요. 르쿤보다는 르쾡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랑스의 이제 서쪽에 브루타뉴 지방이 있잖아요. 브루타뉴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브루타뉴 놀러 가 보면 표지판에 브루타뉴어랑 불어가 병기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안은 뭐냐면 브루타뉴어로 영어의 존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 거죠. 그냥. 그렇구나. 프랑스 사람이군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상징적으로 이분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분이 파리 6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파리 6대학이 이제 지금 소르본대랑 합쳐졌는데 그게 학교의 정식 명칭을 키리 부인을 기념을 해가지고 키리 부인 부부. 그래서 학교 이름이 피에르 앤 마리 키리 대학이었어요. 되게 역사와 전통 있는 좋은 대학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를 하냐면 프랑스란 나라가 폴란드 이민자였던 키리 부인을 받아들여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나라였는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인재 유출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프랑스가 지금의 미국처럼 해외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는 대학이었는데 이제 거기 나온 사람이 미국 간다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분은 그 AI 4대 천왕 중에 하나인데 어마어마한 공부이 됐어요. 저도 인터뷰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게 모더나라고 하면 이제 그 AI 의료 쪽이고 또 지금 가장 핫한 AI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첨단 산업에 있는 분들이 지금 프랑스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프랑스에서 똑같이 하려고 했을 때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겠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분은 뉴욕대 교수하고 메타의 AI 수학과학자를 겸하고 있는데 얘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들은 이렇게 겸직 이런 게 조금 자유스러워요. 유럽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이분은 이제 조금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분이긴 한데 이제 피에르 오미디아르라고 이베이 창립자예요. 와, 그렇군요. 이분은 뭐냐면 요슈아 벤지오 교수라고 얀 루캥이랑 같이 AI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삼성전자랑 협력을 되게 많이 하는 분이에요. 야, 훌륭한 분. 아 대단한 분이에요. 네, 이분도. 대단한 분. 그 이런 사람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지금 프랑스에서 뭐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회사 키워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할 그 토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단적으로 어떤 거냐면 구글 같은 것도 뭐 네이버 같은 것도 못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프랑스에서는 이 뭐 빅테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인재들이 프랑스인 인재들이 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영국으로도 많이 가요. 그죠. 아무래도 옆 나라하고 또 옆 나라인데 영국은 유럽 본토랑은 좀 기질적으로 정서가 체제적으로 좀 다르네.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더 미국화돼 있어요. 유럽 국가지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프랑스에 있는 이 부유층들이 네. 런던에 가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특히 금융권들, 금융시장이 런던이 그렇죠. 발달했기 때문에 발달돼 있죠. 그래서 유로스타 있잖아요. 네. 프랑스의 이제 파리랑 런던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인 유로스타가 해저로 막 하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하고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예약이 빨리 차요. 왜 그러냐면 두 도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주말에 프랑스 가서 가족이랑 쉬려고. 네, 주중에는 런던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런던의 부촌인 그 사우스 켄싱턴이라고 여기 가면 프랑스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샤르드골 학교예요. 그래 하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가니까. 있군요. 그래서 옛날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네. 한번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죠. 런던 시장을 할 때 그 사람이 네. 런던은 프랑스의 6번째 도시다. 그냥 놀리는 거예요. 너네 뭐 여기 와서 다 학교 다니고 자, 있고. 뭐 너네 똑똑한 애들 다 여기 와 있는데 약간 놀리는 약간 거죠. 이 감정이 있군요. 역시 영국이랑. 약간 이제 약간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건데 자 이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 하버드 티셔츠 입은 이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키도 크고 좋죠. 네. 근데 누구 닮지 않았어요? 야 나폴레옹 가문인가요, 여기가? 이 사람이 장 크리스토프 나폴레옹이라고 야.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나폴레옹 황제는 이제 그 자식이 없었고 네. 자기 친동생인 제롬의 직계 5대손 장자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가문 대표예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영국은 왕실이 있지만 프랑스에는 왕실은 없는데 그렇죠. 그 약간 준왕실 개념의 왕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귀족 가문의 왕자. 그러니까 프랑스적인 그 어떤 전통을 이렇게 한 몸에 갖고 있는 프랑스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름 자기 성 자체가 나폴레옹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런던에 살아요. 정말요? 네. 프랑스 안 살고 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택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시우세라고 HEC라고 프랑스 넘버원 경영학 분야 그랑제골을 나와서 네. 하버드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네. 후드티. 네. 하버드대에서 이제 MBA를 받은 다음에 아. 프랑스로 안 돌았어요.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에서 PF를 사모펀드 차려가지고 거기서 일해요. 와. 안 와요. 근데 결혼식은 파리에서 했어요. 이런 식이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영국의 거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CEO인데 이분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막 안 된다고. 엄청나게 거대한 제약사예요. 그렇죠. 최근에 또 연구 결과 보니까 오히려 뭐 더 부작용 없고 좋았다 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네. 그 아슈세라는 경영학 분야 그랑제골 동문이에요. 선후배예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끼리끼리 몇 사람만 그런 아주 소수정의 그랑제골 나와서 자기네끼리 해먹고 사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제 프랑스를 떠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정말요? 이분이 이제 이 소리아로 한 분이 이제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일하는데 일본에서도 일하고 호주에서도 일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호주가 좋다가 아예 호주 국적을 땄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호주 가서 살 거래요. 그냥 태어난 곳이 프랑스가 되었을 뿐. 완전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대학까지 나왔다니까요. 근데 호주 가서 한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일하고 영국에서 호주 일하고. 국적 따버리고 근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은근히 좀 있어요. 정말 인재가 유출되고 있네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요즘 한창 이민 열풍 한 10년 전에 불었다가 요즘은 네. 우리 이민 안 가고 한국에서 막 잘하자. 네. 이게 열풍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프랑스는 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 그럼 게 있습니다. 기자님 또 우리가 이제 또 프랑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네. 사실 네.
프랑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교훈을 얻자 이 네, 방송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기자님이 보실 때 네. 프랑스의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네.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의 산업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이유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일단 아주 심플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이 천재들이. 근데 그런 게 좀 약한 거죠. 사실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모더나 네. CEO가 둘 다 프랑스 사람인데 네. 프랑스가 코로나 백신 개발을 못했어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렇죠.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만든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만들었는데 못 만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화이자 백신 있잖아요. 네. 화이자 백신은 건 한국에서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지만은 네. 독일에서는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 독일의 바이오사인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을 화이자와 손잡고 대량 생산을 한 거거든요. 공동이군요. 그쵸.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독불 유럽 3대국 중에 지네만 못 만든 거예요. 그래 엄청나게 충격을. 그래서 미국은 뭐 그렇죠. 안 된다 치고 그죠. 같은 유럽에서 지금 얘네는 다 있는데 완전 밀린 거예요. 이제 아. 코로나 국면에서 백신을 만드냐 못 만드냐 되게 중요했으니까 완전 충격을 음. 먹어가지고 이제 프랑스 언론들이 엄청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연구력들이 영국이나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갔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관료제 사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 관료들한테 보고서를 쓰느라 연구할 시간을 뺏긴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어떤 뭐 프랑스가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우리가 무조건 다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닌 거죠. 네. 그럼 프랑스의 천재들이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네. 뭐 산업적 토양이지만 뭐 세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네. 이렇게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특정한 개인이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걸 조금 이제 제약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게 또 과거에는 그게 또 장점도 있어요. 지금 같은 좀 공룡 기업들이 나오는 시대에는 네. 좀 실이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도 사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사실 네네네. 재벌과 이 대기업 총수들 혹은 뭐 네. 어떤 뭐 앱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뭐 횡재세 걷어야 된다. 네. 기자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그게 세금을 천재들 혹은 큰 회사들의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작용도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재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아까 천재들이 가져갈 몫을 국가에서 좀 더 평등하기 위해서 많이 국가가 걷어가야 된다. 네. 쉽게 말해서 소득 높은 사람에서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천재가 별로 안 생기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다른 나라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얻으면 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얻으면 저걸 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느냐.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프랑스처럼 극한으로 이렇게 좀 평등을 추구하는 천재들의 몫을 제약하는 그거는 좀 그래도 아니신 것 같다.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뭐 프랑스를 걱정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를 뭐 외면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방향,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안개 속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길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거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리에 있을 때 이제 OECD 헤드쿼터가 파리에 있거든요. 네. OECD 본부에 가지고 그 당시에 앙헬 구리아라고 OECD 사무총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했죠. OECD가 뭐 하는 데냐고. 근데 사실 OECD는 그 38개 회원국들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이죠. 통계를 많이 내요. 통계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게 OECD의 일이에요. 네. 그런 건데 그 양반 얘기는 OECD는 당신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게 뭐냐면 많은 통계 자료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데 네. 거기서 당신네 나라가 어떤 극단에 있으면 38개 회원 중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떤 극단에 있으면 그걸들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잘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문제점인 거. 네. 안 좋은 거. 그러면 너네 나라랑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거울 삼아서 잘 봐야 된다 이런 거고 뭐 제가 뭐 프랑스를 걱정해 줄 일도 하나도 없는 거고요. 거기를 비할 일도 하나도 없는 거고 네. 그냥 우리 갈 길을 잘 잡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공부로 반에서 한 20등 하는 애가 있으면 네. 이 학생은 반에서 한 3등 하는 학생을 무조건 따라 보고 배워야 돼 일단은. 너무 그쵸.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근데 20등 하던 학생이 성적이 많이 올라가죠. 한 5등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3등을 무조건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3등이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이거를 냉정히 잘 따져봐 가지고 잘하는 거는 계속 따라 배우는 거고 못하는 거는 이건 아니야. 제가 저렇게 하니까 1등을 못하고 계속 3등인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보자 이런 거고 결국은 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거고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쓴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 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보고 우리나라를 더 잘 들여다보자 뭐 이런 뜻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제 경험이랑 뭐 갖가지 연구 결과를 담은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저자이신 손진석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